어머니, 다시 요양원 가셔야죠? 안 간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경찰이었죠. 성우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이 앞으로 나왔어요. 성은 씨,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죠.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아들 앞에 당당히 선 75세 옥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60년 동안 니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제. 그런데 늙고 병들자 나를 버리더라. 이 썩을 놈.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올해 좋은 기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사연 시작할게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70 중반의 옥분 할매는 낡은 유모차를 밀며 시장통을 걸었죠. 허리가 굽어서 고개를 들 때마다 목덜미가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유모차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며 옆으로 돌아갔어요. 그 소리가 마치 옥분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아줌마, 콩나물 한 봉지요. 채소 가게 앞에서 옥분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젊은 상인이 비닐봉지에 콩나물을 담으며 대답했어요. 2,000원이요. 옥분은 주름진 손으로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거든요. 입술을 꾹 깨물고 말을 이었죠. 비싸네. 1,500원만 하면 안 되겠소?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에이 할머니, 장사가 안 되는데 500원 깎아달라고요? 그럼 장사 접어야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옥분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럼 됐소. 옥분은 유모차를 돌렸습니다. 뒤에서 상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네가 돈도 없으면서 까탈스럽게. 빗물이 옥분의 낡은 방수 점퍼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든 채 빠르게 지나쳤죠. 아무도 유모차를 끄는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발목까지 차오른 빗물이 낡은 운동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양말이 질척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죠. 내리는 비 따라 옥분의 마음도 축 처졌습니다. 내리는 비를 피할 길을 찾다가 옥분은 가로수 아래서 잠시 비를 피했습니다. 숨이 가빠서 유모차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허리야.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잣말이었죠. 관절염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거든요. 병원은 엄두도 못 냈어요. 진료비가 무서워서 파스만 붙이고 버텼습니다. 참 쓸쓸하다. 빗소리가 귓가에 쏟아졌습니다. 옥분은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막내 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이었죠. 온 가족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었던 그 밤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자식들은 효자였거든요. 지금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자 옥분은 다시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했거든요. 김치는 어제 담근 게 있었죠. 시장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빗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어요. 유모차 바퀴가 내는 삐걱거림만이 젖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옥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틀 후였습니다. 옥분은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반짝이는 오후였죠. 노인정 문을 열자 익숙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거든요. 옥분이 왔네. 앞자리에 앉아있던 말자 할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자는 옥분보다 3살 아래였지만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래도 정 하나는 깊었어요. 옥부는 말자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이고,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말자가 옥분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뭐가 어쨌다고? 옥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턱을 괴며 혀를 찼죠. 파리해 보인다니까. 밥은 먹고 다녀. 옥분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말자 할매는 가만히 옥분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왜? 자식 농사 다 소용없다. 말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돌려 말자를 바라봤죠. 늙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겨. 말자가 주먹으로 가슴팍을 툭툭 쳤어요. 돈 없으면 자식도 남이야. 그 말이 옥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큰아들은 사업한다고 돈만 축냈습니다. 옥분의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죠. 막내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은 전화만 하면 바쁘다고 끊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어디 가겠소? 내 자식인데. 옥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말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자식? 자식이 뭐 대수냐? 우리 나이 되면 자식한테 집만 되는 줄 알아. 돈 있고 건강하면 효자 아홉이여. 돈 없고 아프면 집에서도 쫓겨난다니까. 말자의 말이 거칠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뉴스에는 더 심한 일들이 많이 흘러나왔고 그런 일들을 볼 때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어요. 누군가에게는 흔한 뉴스일 뿐이겠지만 옥분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도 들었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어렸을 적 옥분은 대가족 생활을 도란도란 늘 행복했었던 기억만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던 그때 그 시절 가족들은 지금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았지요.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이런저런 사건들이 100배는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잠시 생각을 하던 옥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씁쓸한 기분이 목구멍에 걸렸죠. 노인정 창밖으로는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말자가 옥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똑똑해져야 한다고. 알았지?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자식 농사 60년을 지었는데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거든요. 60년이 참 길고도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 참아왔지만 남는 건 나 자신뿐이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죠. 노인정 탁자 위에는 화투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라디오를 틀었죠.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옥부는 차를 다 비우고 빈잔을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나 산이나 한번 갔다 올란다.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자가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이 비 온 뒤에 미끄러지면 어쩌게? 약촉해야지. 옥부는 그렇게 말하고 노인정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말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조심해라, 이 고집쟁이야. 옥분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죠.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어요. 마당에는 고무신 한 켤레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어요.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보일러를 켜려면 기름값이 아까웠거든요. 옥부는 이불을 꺼내 무릎에 덮었습니다. 관절염 약을 먹어야 했지만 약통은 비어 있었어요. 아이고. 옥부는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아들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 달력 위에 꽂혀 있었죠.
그때만 해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째서 이 꼴이 됐을꼬?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사업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갔어요. 사업이 잘 되면 갚겠다고 했죠. 하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막내 성민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옥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또 무안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옥부는 계란 하나를 꺼내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식은 밥에 된장 한 숟가락을 얹어 먹었죠. 밥을 먹고 나니 힘이 조금 났습니다. 옥부는 약초 캐는 도구를 챙겼어요. 호미와 삼배자루, 장갑이었죠.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영감, 오늘도 뵈러 갑니다. 옥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무덤은 마을 뒷산에 있었거든요. 옥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올라 무덤을 돌봤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비가 온 뒤라 땅이 질척거렸죠. 옥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쉬지 않았어요. 무덤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무덤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무덤 앞 잡초를 뽑았어요. 손이 흙투성이가 됐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감. 옥분이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빨리 데려가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자식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몸도 아팠어요. 이 세상에 미련도 없소. 옥부는 무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멀리서 까치가 울었죠.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덤 뒤편으로 벼랑이 보였어요. 평소엔 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벼랑 쪽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바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긁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벼랑 끝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 바위 틈에서 무언가 붉게 빛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옥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열매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달랐어요. 빨간 열매가 달린 줄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옥부는 60년 넘게 산을 다닌 사람이었어요. 약초는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죠. 저건 보통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설마.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위 틈에 매달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줄기를 잡으니 단단했습니다. 옥부는 호미를 꺼내 흙을 파기 시작했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손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뿌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죠. 뿌리가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끊어졌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뿌리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머리, 몸통, 팔, 다리까지 완벽했죠. 크기는 어른 팔뚝만 했습니다. 천종산삼이었습니다. 백년은 묵은 물건이었어요. 옥부는 평생 산삼을 캐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영감님이 주신 거요? 옥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산삼을 품에 안았습니다. 흙투성이었지만 영롱하게 빛났거든요. 이걸 팔면 옥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수천만 원? 아니 억대일지도 몰랐습니다. 옥분은 산삼을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삼배자루 맨 밑바닥에 넣었죠.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잊었어요. 숨이 차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맴돌았죠. 집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문을 잠그고 불을 켰습니다. 산삼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전등 불빛 아래서 산삼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옥부는 산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내 평생 이런 복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산삼은 신문지에 말아 장롱 깊숙이 숨겨뒀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갔죠. 벌떡 일어나 장롱을 열어 확인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걸 어째야 하나? 옥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산삼을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신만이한테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나면 큰일이었죠.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옥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떴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옥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성훈이한테 얘기해 볼까? 큰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사업빚에 쪼들린다고 했었죠. 산삼을 팔아서 빚을 갚아주면 효도할까요? 옥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성훈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죠. 어머니, 성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음성이었어요. 성훈아, 엄마다. 네, 뭔 일이세요? 바쁜데. 옥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그럼 끊을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옥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자식이 뭐 대수냐? 말자 할매의 말이 떠올랐어요. 옥부는 장롱으로 가서 산삼을 꺼냈습니다. 산삼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죠. 옥부는 산삼을 품에 안았어요. 이걸 그냥 줄 순 없지.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빚 갚아준다고 효도할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산삼을 주는 순간 또 버려질 게 뻔했어요. 옥부는 산삼을 다시 신문지에 말았습니다. 내가 쓸란다. 옥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60년 자식 뒷바라지했으니 이젠 제 인생을 살 차례였죠. 산삼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어요. 옥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장롱? 아니었습니다. 누가 뒤질지 몰랐어요. 마루 밑? 습기가 찰 것 같았죠. 그때 부엌 한 구석에 있는 김치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옥부는 무릎을 꿇고 김치독 뚜껑을 열었어요. 묵은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옥부는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독바닥이 드러났어요. 옥부는 신문지로 여러 겹만 산삼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걸 동맨 밑바닥에 넣고 다시 김치를 담았죠. 뚜껑을 덮으니 완벽했어요. 누가 알겠소? 옥부는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신만이를 찾아가야 했어요. 감정을 받아야 얼마에 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옥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로 걸어가며 옥부는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실버타운?
너무 비쌌습니다. 여행? 몸이 불편했죠.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쓸까요? 옥부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옥부는 신만이 최 노인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최 노인은 산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옥분 씨, 이게 진짜요? 그럼 가짜겠소? 최 노인은 돋보기를 끼고 산삼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년은 묵었소. 이건 보물이요. 얼마나 받을 수 있겠소? 최 노인은 턱을 쓸었습니다. 최소 3억. 잘하면 5억도 받을 수 있소. 옥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죠. 옥부는 산삼을 도로 싸며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이소. 걱정 마이소. 내 입 무겁소. 하지만 최 노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옥부는 산삼을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혹시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산삼을 다시 김치독에 숨겼습니다. 뚜껑을 덮고 나니 안심이 됐어요. 옥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죠. 상상도 못한 일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하던 때도 생각났지요. 그때도 못 찾았던 보물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가득 차 웃음이 계속 새어나왔어요. 나도 이제 부자요. 옥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5억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픈데 다 고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옥부는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죠. 남편과 함께 밭을 갈고 아이들과 웃는 꿈이었습니다. 옥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노인정에 가고 시장도 갔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김치독에 5억 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옥분을 든든하게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은 오늘도 일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기분 좋은 흥얼거림도 나왔고 몸을 움직여도 뻐근하지 않은 느낌이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또 해볼까나 밥도 얼른 해야 하는데 할 것이 많아도 즐겁기만 한 옥분이었죠.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옥분은 고개를 돌렸어요. 큰아들 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죠. 며느리 미란도 함께였어요. 옥분은 놀라서 빨래를 떨어뜨렸습니다. 성훈아, 어쨌다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훈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어리둥절했어요. 성훈은 1년 넘게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왔을까요? 갑자기 왜 왔노?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이것 좀 드세요. 성훈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한우 세트였어요. 옥분은 봉지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미란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옥분은 성훈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훈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좀 춥네요. 보일러 안 켜세요? 기름값 아까워서.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에휴, 그럴 땐 저한테 말씀하시지. 제가 기름값 드릴게요.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성훈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옥분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미란이 부엌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김치독이 보였죠.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옥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소문이 났구나.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부는 차를 내오며 성훈과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성훈이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병원은 다니세요? 돈이 어디 있노? 성훈이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미란이 눈짓을 했죠. 성훈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니, 사실 소문 들었어요.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산삼 캐셨다면서요? 옥분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성훈이 허리를 숙였어요. 마을에서 다 아는데요. 신만이 최 노인이 얘기했나 봐요. 어머니, 그거 팔면 큰돈 되잖아요. 제 사업비 좀 갚게 해주세요. 옥부는 차가운 눈으로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없다. 예. 산삼 같은 거 없어. 성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 노인이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그 영감이 헛것을 봤지.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돌아가라. 미란이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산삼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옥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없다는데 무슨 소리요? 성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정말 없어요? 아니면 혼자 쓰려고 숨기는 거예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숨겼다. 니들 주기 싫어서. 옥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어요. 밖에서 성훈과 미란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일단 집을 뒤져봐야겠어. 옥부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성훈과 미란이 대문을 나서고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담 너머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옥부는 김치독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어 확인했죠. 산삼은 그대로 있었어요. 옥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둑놈들. 옥부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옥부는 노인정으로 갔습니다. 말자 할매가 화투를 치고 있었죠. 옥분이 다가가자 말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옥분아, 왔네? 응. 옥분은 말자 옆에 앉았습니다. 말자가 화투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별일 아니요. 거짓말. 나한테 숨기지 마. 옥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아들이 왔다 갔어. 말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성훈이가? 어쨌다고? 산삼 얘기 들었나 봐. 말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 최노인 영감이 입을 놀렸구만. 그래서 어쨌노? 없다고 했지.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그런 자식한테 줄 필요 없다. 옥부는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자야, 나 걱정돼. 뭐가? 성훈이가 집을 뒤질 것 같아. 말자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산삼을 옮겨야 되겠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옮기지? 말자가 턱을 괴며 생각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져와. 내가 숨겨줄게. 옥부는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괜찮겠노? 당연하지. 친구 좋다는 게 뭐여? 서로 돕자고. 옥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말자가 옥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뭘? 내일 가져와. 알았지?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말자 할매는 입은 험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옥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장 옮겨야겠다. 하지만 옥부는 미처 몰랐어요. 성훈과 미란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부는 김치독에서 산삼을 꺼냈어요. 신문지에 여러 번 감싸보자기에 넣었죠. 말자 할매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장을 봐야 했습니다. 옥부는 보자기를 메고 집을 나섰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죠. 옥부는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와 배추를 샀어요. 그리고 말자 할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이상한 차가 서 있었어요. 옥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죠. 양복을 입었지만 인상이 험악했어요. 저게 옥분 할매인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옥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옥분은 몸을 돌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사채업자일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분은 생각했어요. 집도 안전하지 않아. 산삼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옥분은 보자기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옥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차였어요. 옥분은 심장이 쿵쾅거렸죠. 차가 옥분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일이요? 성훈 씨 어머니 맞으시죠?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훈 씨 빚 아시죠? 산삼 있으시면 좀 주세요. 빚 탕감해 드릴게요. 옥부는 보자기를 뒤로 숨겼습니다. 산삼? 그런 거 없소.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문 다 들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요. 나갈란다. 옥부는 몸을 돌렸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옥분의 팔을 잡으려 했죠. 그때 옥분은 갑자기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옥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약 좀. 옥분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감, 어디 갔소? 밥 차려놨는데.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치매인가 봐. 그럼 산삼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옥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남자들이 투덜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자 옥부는 벌떡 일어났죠. 휴! 옥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문을 잠그고 산삼을 다시 김치독에 넣었어요. 하지만 김치독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국리 끝에 산삼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죠. 그날 저녁 성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옥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갈 길 가라. 어머니, 제발이요. 산삼만 주시면 다시는 안 올게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훈이 문을 두들겼지만 옥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성훈이 포기하고 떠났죠. 옥부는 창문 틈으로 성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옥분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산삼만큼은 절대 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옥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성훈과 사채업자들이 언제 올지 몰랐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옥부는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성훈과 미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나. 옥부는 급히 장롱으로 갔어요. 산삼을 꺼내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방문이 열렸죠. 어머니, 주무세요?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자는 것 같은데?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찾아야 돼. 두 사람은 옥분이 자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을 열고 이불장을 뒤졌습니다. 부엌도 뒤졌죠. 옥부는 이불 속에서 산삼을 꼭 안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훈과 미라는 결국 산삼을 찾지 못했어요. 미란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디 숨긴 거야? 몰라. 내일 다시 와야겠어.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옥부는 눈을 떴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옥부는 이불에서 산삼을 꺼내 바라봤어요. 이걸 어째야 하노? 옥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옥부는 결심을 했어요. 산삼을 팔기로 한 거죠. 돈으로 바꿔서 통장에 넣어야 안전했습니다. 옥부는 10만이 최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노인, 나 옥분이요. 아, 옥분 씨. 무슨 일이요? 산삼 팔 사람 있소? 있지.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서울에서 온다는데. 빨리 연락해 주이소. 알았소. 전화를 끊고 옥부는 산삼을 품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옥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이틀 후 최 노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바이어가 온다고 했죠. 옥부는 산삼을 싸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카페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옥부는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산삼 가져오셨어요? 예. 옥부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남자가 산삼을 살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죠. 대단한 물건이네요. 4억에 사겠습니다. 옥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4억? 네. 현금으로 드릴게요. 남자가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냈어요. 옥부는 손을 떨며 돈을 받았습니다. 산삼을 남자에게 건넸죠. 잘 쓰세요, 할머니. 남자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옥부는 가방을 꼭 안고 카페를 나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은행으로 가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괜찮아. 옥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부는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실버타운? 여행? 옥부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미처 몰랐어요. 성훈이 옥분의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옥부는 은행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돈을 조금 찾아 장을 보려고 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성훈이었어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훈아, 여기서 뭐하노? 어머니 따라왔어요. 산삼 팔았죠? 옥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노? 최 노인한테 들었어요. 4억 받았다면서요? 옥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성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그 돈 좀 빌려주세요. 빚만 갚으면 다 해결돼요. 안 된다. 어머니, 성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옥부는 창피했죠. 조용히 해라. 어머니, 제발이요. 저 죽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와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벌인 일이제. 네가 해결해라.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성훈이 일어섰습니다. 뭐?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겠어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옥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성훈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모시고 갈게요. 옥부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성훈이 옥분의 팔을 꽉 잡았죠.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나, 이놈아. 옥분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얼마 후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미란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성우는 옥분을 억지로 차에 태웠어요. 안 갈란다. 나라. 옥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옥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해피실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옥분은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죠. 어머니, 여기 좋은 곳이에요. 성훈이 옥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나와서 옥분을 부축했어요. 옥분은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죠.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편히 계세요, 할머니. 직원이 문을 닫았어요. 옥분은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죠. 옥분은 문을 두들겼어요. 열어. 나갈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제 끝이구나. 옥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끝없는 구렁텅이 속에 빠진 듯 옥분은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더 올가매는 세상이 찾아온 거예요.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곳에 홀로 버려진 이 기분을 누가 알아줄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아니, 1시간이 일주일처럼 느껴지는 최악의 악이었어요. 아마 멀쩡한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면 정신이 이상해져서 나올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좋은 곳도 있다지만 그건 늘 남 얘기고 직접 살아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죠. 옥분은 벽을 바라보다가 손을 어루만져 보고 눈물을 흘리다가 멍하니 천장을 보고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도 크게 다를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옥분은 요양원 방에 갇힌 채 사흘을 보냈습니다. 밥은 나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옥분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늘만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죠.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옥분은 무기력하게 그걸 바라보기만 했어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훈과 미란이 찾아왔어요. 옥분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통장하고 도장 어디 있어요? 옥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어머니 돈 우리가 관리해야죠. 어머니 혼자 쓰시면 사기당해요. 옥분은 웃음이 나왔어요. 사기? 니들이 날 사기치는 거 아니가? 성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조심? 내가 뭘 조심해? 내 돈인데.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이제 나이 지긋이 드셨으면 나이값 좀 하셔야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희에게 큰 도움은 못 주셔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요.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같은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옥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옥분은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들 같았죠.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고.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성훈과 미란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결국 두 사람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옥분의 귀에 쾅 하고 울렸죠. 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6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거였죠. 옥분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살아서 뭐하노?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올랐죠.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옥부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남편 생각이 났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옥분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영감.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갈란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옥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어요. 누구요? 나 말자요. 옥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가보니 말자 할매가 밖에 서 있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거였죠. 말자야? 어쨌다고? 문 열어. 옥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말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왔너? 네 소식 듣고 달려왔지. 성훈이 그놈이 널 여기 가뒀다며? 옥부는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말자가 옥분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우리 나가자. 어떻게? 내가 다 계획했어. 따라와. 말자는 옥분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죠. 옥분은 무서웠지만 말자를 믿고 따랐어요. 땅에 발이 닿자 말자가 옥분을 끌고 달렸습니다. 빨리. 두 할매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죠. 요양원 담을 넘어 도로로 나왔습니다. 말자의 차가 서 있었어요. 타. 옥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말자가 엑셀을 밟았죠. 차가 쏜살같이 달렸어요. 한참을 달린 후 말자가 차를 세웠습니다. 됐다. 이제 안전해. 옥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말자야, 정말 고맙다. 뭘? 친구 좋다는 게 뭐여? 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부는 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또 났죠.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어째야 하노? 옥분이 물었어요. 말자가 핸들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해야지. 성훈이 그놈한테.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수. 옥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옥분은 성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생각이었죠. 어떻게 할 거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옥분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내게 생각이 있어. 말자는 옥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쉬어. 옥분은 말자의 방에 누웠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은 말자와 함께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은 70대 노인이었죠. 옥분 씨, 무슨 일이요? 이장님, 부탁이 있소. 옥분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먼. 성훈이 그놈이 페륜아제. 이장님, 도와주이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 모을 테니 기다려 보이소. 옥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말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이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죠. 옥부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회관에는 3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옥분 씨, 어서 오이소. 이장이 옥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옥분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죠. 여러분, 들어주이소. 옥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삼을 캔 일, 자식들의 배신, 요양원에 갇힌 일까지 다 털어놨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성훈이 그놈이 그랬다고? 페륜아제.
참 요즘 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세상 말세여 말세.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이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옥분 씨, 우리가 도울 테니 걱정 마이소. 옥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옥분과 말자, 이장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훈이를 여기로 불러야 돼. 이장이 말했어요. 어떻게? 내가 성훈이한테 전화해서 옥분 씨가 집에 돌아왔다고 할게. 그럼 분명 올 거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랑 경찰도 부르는 거요? 맞소.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이장은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훈 씨, 나 이장이요.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소. 빨리 오이소.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장이 옥분을 보며 웃었어요. 걸렸소. 옥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성훈을 혼내줄 시간이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성훈과 미라는 옥분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성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성훈 씨, 어서 오이소. 이장님,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에 계시제. 들어가 보이소. 성훈과 미라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니 옥분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성훈이 다가갔습니다. 옥분은 차가운 눈으로 성훈을 바라봤어요. 왔구나.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탈출했지.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다시 요양원 가셔야죠. 안 간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경찰이었죠. 성훈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이 앞으로 나왔어요. 성훈 씨,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죠? 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훈아. 옥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60년 동안 니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지. 그런데 늙고 병들자 나를 버리더라. 이 썩을 놈. 어머니, 저는. 입 닥쳐. 옥분이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분은 계속 말을 이었죠. 산삼은 내가 캔 거요. 내 것이지. 니들한테 줄 이유가 없어. 성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끝이다. 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경찰이 성훈의 팔을 잡았어요. 가시죠. 성훈과 미라는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죠. 페르나, 부끄러운 줄 알아. 옥분은 창밖으로 성훈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말자가 옥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옥분아.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내 인생 살란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었어요. 방은 넓고 깨끗했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옥분은 선글라스를 끼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말자 할매가 벤치에 앉아 있었죠. 옥분아, 왔네? 응. 옥분은 말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할매는 게이트볼을 치러 갔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죠. 옥분은 공을 치며 웃었습니다. 좋채? 재밌다 이거도. 말자가 물었어요. 그럼 이만하면 천국이요. 지옥 같은 날들을 뒤로하니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소중한 천국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못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일상이 너무 감사했죠. 옥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죠. 옥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영감, 잘 보고 있지? 난 잘 살고 있어.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말자가 옥분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요. 옥부는 웃으며 공을 쳤습니다. 공이 굴러가 구멍에 쏙 들어갔어요. 말자가 박수를 쳤죠. 야, 대단한데? 그럼, 나 프로요. 두 할매는 깔깔 웃었습니다. 실버타운 복도에서 직원이 옥분을 불렀어요. 옥분님, 손님 오셨어요. 누구요? 성훈 씨라고 하시는데요.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만난다고 해.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돌아갔어요. 말자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응. 이젠 미련 없어. 옥분은 다시 게이트볼 채를 잡았어요. 성우는 더 이상 옥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옥분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봄날이요. 옥분의 주름진 얼굴에 여유와 행복이 넘쳤습니다. 말자가 옥분 옆에 앉았어요. 맞아.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놀아보자고. 그래, 그래야지. 두 할매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옥분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오래전 남편과 함께 심었던 꽃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꽃은 여전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영감, 고맙소. 옥분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산삼은 영감이 옥분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그 선물 덕분에 옥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실버타운에 불이 하나둘 켜졌죠. 옥분은 말자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식당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모여 있었어요. 옥분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죠? 옥분 씨, 내일 여행 가시죠?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어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실버타운에서 단체로 간대요. 옥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채, 나도 갈란다. 그럼 같이 가요. 옥분은 신이 났어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온 옥분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살길 잘했구나.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당하지도 않았죠. 옥분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죠. 옥분은 달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옥분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가족 문제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일상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